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삼인호입니다. 8연패에 빠졌던 삼성 라이온즈, 특히 1위 팀인 하나와 LG에게 무참하게 지면서 올 시즌 정말 벽을 느꼈습니다. 투수의 팀 하나의 수비를 우리는 뚫을 수 없었고 타격의 팀 LG의 공격을 우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8연패를 거두면서 어느새 하위권 팀들과 한 경기 차이가 된 삼성 라이온즈. 순위는 분명 5위로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 순위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승차였고 자칫하면 하위권으로 가는 것도 시간 문제였죠. 위기를 느낀 삼성 라이온즈는 4가지 변화를 주게 됩니다.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치진의 변화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삼성 라이온즈 코치진이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수석 코치 역할을 맡았던 정대영 코치가 내려가고 퓨처스 감독을 맡고 있던 최일원 코치로 수석 코치가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진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감독과 경험 많은 수석 코치의 조합은 앞으로 한국 야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하 감독, 연상 코치는 미국 야구에서는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1위 팀 뉴욕 매츠도 79년생의 카를로스 멘도사가 감독이고 62년생 존 마이클 기븐스가 벤치 코치입니다. 젊은 감독과 베테랑 코치의 조합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감독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전략,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베테랑 코치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그런 감독의 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올 시즌 같은 투구 타자 시즌에는 감독의 능력이 더욱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개입하는 감독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1위 팀 두 팀의 감독 모두 경험이 많은 감독이고 롯데의 김태형 감독도 베테랑 감독이죠. 박진만, 정대현 젊은 감독 코치 조합도 분명 장점이 있지만 최일원 코치의 풍부한 경험은 올 시즌 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최일원 코치는 1993년 오비베어스 투수 코치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넘게 야구 코치로서 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코치입니다. 투수 코치 역시 강영실 코치에서 박석진 코치로 교체되었습니다. 박석진 코치는 2010년 NPB 도쿄 스와로즈 2군 투수 코치를 거치고 LG 트윈스, NC 다이노스의 투수 부분 코치를 맡으면서 경험이 많습니다. 타격 코치 역시 배영석 코치가 2군으로 내려가고 박하니 코치가 올라왔죠. 박하니 코치는 배영석 코치보다 경력이 많고 또 이진영 코치와 다른 컨택에 특화된 타격 코치입니다. 어쨌든 코치진의 변화는 베테랑 코치로 교체함으로써 올 시즌처럼 빡빡한 시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작전 야구입니다.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5월 13일 경기 이전까지 KBO에서 가장 번트를 많이 안 되는 팀 중 하나였습니다. 총 16번 시도했고 12번 성공하면서 키움 히어로즈 다음으로 번트 시도가 적었죠. 저도 번트에 대한 생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올 시즌 번트를 많이 대는 팀들 중에 상위권 팀들이 많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LG와 하나, 롯데 모두 번트 시도가 많은 편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 시즌은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름이 되면 타격이 올라오면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투고 타자죠. 이런 시즌일수록 점수를 짜낼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번트 시도가 없고 작전이 없었던 삼성 라이온즈 야구가 변했습니다. 5월 13일 경기에만 희생 번트가 3번 나왔고 삼성도 작전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위권 팀들이 번트가 적었던 편에 속했지만 올 시즌은 상위권 팀들이 번트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리그에 변할 수 있지만 번트가 좋던 싫던 어찌되었던 삼성 라이온즈는 그동안 작전 야구를 안 했던 팀에서 KT와의 경기에서는 작전 야구로 상대 실책을 유발하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베테랑 코치진의 변화와 작전 야구의 시도는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라인업과 불펜 운영입니다. 박진만 감독 운영에 많은 삼성 팬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은 간혹 너무 주전들 휴식을 한꺼번에 주는 라인업으로 경기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팀 컨디션을 관리하는 괜찮은 운영할 수 있지만 지금 1승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운영은 다소 답답하기는 합니다. 올 시즌 자승현 선수는 백업 포수랑 많은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이병헌 선수랑 9이닝, 김재성 선수랑도 3이닝을 소화했죠.
강민호 선수랑만 호흡을 맞춘 호라도 원태인과 한 경기 빼고 모든 경기를 강민호 선수랑 호흡을 맞춘 최원태와 다르게 좌승현 선수는 백업 포수랑 호흡을 많이 맞췄고 대부분 그 경기의 라인업은 힘을 뺀 라인업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 KT와의 경기 좌승현 선수는 오랜만에 강민호 선수랑 호흡을 맞췄고 라인업 역시 주전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경기랑 달랐죠. 더블헤더 당시 1차전을 졌지만 라인업에 주전을 뺐던 삼성 라이온즈와 1차전을 이겼지만 2차전에도 주전 선수들을 그대로 넣었던 LG 트윈스. 그 부분에서 두 팀 감독의 선수단 운영 차이는 커 보였습니다. 불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연투가 가장 적었던 팀이었는데 주말 경기 필승조가 연투를 했죠. 특히 배찬승 선수는 주말에 첫 멀티이닝과 첫 연투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삼성 라이온즈는 아직까지 3연투가 없습니다. 그만큼 불펜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최근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이호성 선수를 마무리로 교체하면서 필승조가 부족했던 영향도 있지만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먼 곳을 보기보다는 눈앞의 1승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박진만 감독의 여유 있는 운영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펜 혹사는 팀이 계속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팀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삼성 라이온즈에서 3연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타격의 변화입니다. 이진영 타격 코치는 장단점이 매우 명확한 코치입니다. 장점으로는 홈런 생산 능력과 노림수 타격으로 장타력을 좋게 하지만 단점으로는 직구 위주의 기스히팅과 너무 장타 위주의 타격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마에 타격 인스트럭터를 선임했고 박하니 타격 코치를 1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들은 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레그킥을 다시 정착하며 홈런 생산력을 높였던 박병호 선수는 떨어지는 컨택을 회복하기에 다시 토탭으로 돌아갔으며 바깥쪽 공에 대한 컨택이 적은 구적 역시 최근 타격에서 적극적인 스윙으로 바깥쪽 공 컨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타고 투자 시즌에 삼성이 투수력으로 강팀이 되었다면 올 시즌 같은 투고 타자 시즌에는 공격력으로 강팀이 되어야 합니다. 투수력이야 지금 모든 팀들이 작년보다 좋기에 타격으로 승부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삼성에는 재능 좋은 젊은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삼성의 타격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알레르기성 비염이 너무 심하게 오래가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고 이상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 위해 병원을 갔어야 하는데 제가 병원을 너무 늦게 갔죠. 야구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팀이 위기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8연패를 겪은 삼성 라이온즈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변화의 결과가 당장 보이기는 힘들지만 저는 변화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이 팀은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심각한 부진은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삼성 라이온즈의 위용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초!